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정하는 상황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끌리는 게 하나도 없거나 전부 다 끌려서 하나만 고르는 게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후자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를 끌리게 만드는 대안이 없는 경우죠. 어, 이런 결정장애 시대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정확하게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40%가 추천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넷플릭스 사용자의 75%는요, 추천을 통해서 콘텐츠를 선택을 합니다. 추천은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이 사용자 효용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협업 필터링, 내용 기반 필터링, 하이브리드 필터링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이 원리를 보면 간단합니다.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요, 사용자와 유사한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 해당 사용자의 구매 가능성 높은 아이템을 예측하고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30대 수도권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 커피숍에서 치즈케이크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를 같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슷한 지역에 어떤 30대 여성 직장인이 와서 치즈케이크를 주문했다고 했을 때 아메리카노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같이 추천하는 것,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도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전략 서적을 사는 독자들이 이 텐서플로우 같은 기술 서적을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포착이 된다면 인공지능 전략 서적을 고르는 독자에게 이 텐서플로우 서적을 함께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초기 제품 추천이나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의 이 방식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방식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행동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이 검색하거나 구매한 내용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의 이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선택한 품목의 종류만 보고 이루어지는 추천이다 보니까 정교한 개인화 추천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필터링 기법은 내용 기반 필터링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이자 추천 기법입니다. 아이템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이 비슷한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의 경우에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좀비, 스릴, 모험 이런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워킹 데드를 본 사람에게 블랙 썸머라고 하는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좀비 드라마를 추천하는 게 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또 실시간으로 빠른 추천을 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필터링은요, 협업 필터링과 내용 기반 필터링을 결합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알고리즘을 볼 때 이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이 추천 콘텐츠를 선별을 하고 만약에 추천 결과가 부족할 경우에 그 보완책으로서 내용 기반 필터링을 하는 방식, 이런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도 기업들은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추천 서비스를 가장 잘 구현한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을 활용하고 있죠. 협업 필터링 기반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이 선호 패턴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종류입니다. 사용자가 넷플릭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이 시청 기록 정보, 그리고
이 콘텐츠 평가 결과, 그리고 이것과 함께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이 콘텐츠 정보도 확보를 하죠. 그리고 장르라든지 카테고리, 배우, 출시 연도 이런 콘텐츠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구성을 합니다. 개인화된 추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하루 중에 언제 콘텐츠를 보는지 그 시간대, 그리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뭔지, 시청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입력 정보로 사용해서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구동을 합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요, 잠재 모델에 기반을 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시스템적으로 계산해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슈츠라고 하는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 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 주변 잠재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내가 이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지 유추하는 건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펼쳐지는 뉴욕의 도시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법정 드라마 장르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때문일 수도 있죠. 선호 이유를 안다면 그 다음 시청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를 예측하는 게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내가 슈츠 드라마를 다 본 다음에 또 다른 추천 드라마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넷플릭스는 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을까요? 딥러닝을 이용하는데요. 두 단계의 방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먼저 후보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사용자에게 추천할 아이템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후보 모델을 위해서 사용자가 최근에 본 영상,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국가, 또 영상 시청 시간대, 또 소요 시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영상 중에서 그 다음에 볼 확률이 높은 영상의 후보군을 100개 단위로 추려냅니다. 후보군을 가려내는 데에는 이 신경망 기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사용자 벡터와 이 아이템 벡터 두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 후보를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랭킹 모델입니다. 사용자가 이 후보들을 얼마나 선호할지를 점수로 계산해서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사용자가 본 컨텐츠를 모두 학습해서 선호도를 예측하고 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보 모델과 랭킹 모델의 두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요, 효율성과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반장 선거랑 비슷하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후보가 되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연설을 다 듣는 것도 쉽지가 않죠. 후보를 몇 명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반장으로 뽑는 거죠. 이게 유튜브 추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월간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고요. 업로드되는 동영상도 분당 400시간 꼴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용자와 아이템이 있는 유튜브에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적중도 높은 후보를 빠르게 추린 다음에 선호도 점수를 정교하게 계산해서 랭킹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선된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의 발전 방향은요,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내는 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인공지능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